인간이 가장 하기 쉬운 실수는 바로 1차원적인 접근이에요. 바로 보고, 듣는, 그대로 분석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설과 예측이라는 과학적 발전에 가장 중요했던 이 도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이 되겠죠. 여기 보고 있는 문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단어 암기, 예, 그렇게 해. 여는 발음, 소리 나는 대로. 이건 가설도 예측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테스트해볼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누구도 소리가 그렇게 난다는 걸 반박할 수는 없어요. 자, 이게 주어다라고 하면 그냥 주어인 거예요. 당연히 있는 그대로 우리말과 똑같이 비교했으니까요. 가설과 예측이라는 것은 분명 과학적 발전의 도구인데 이들은 그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첫 번째, 테스트해볼 가치가 없는 이유. 있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말했는데 그게 무슨 테스트해볼 가치가 있습니까? 이미 다 보이는 대로 다 알려줬으니까요. 제가 아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아라고 발음 났잖아요. 이걸 뭘 테스트합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1차원적인 접근은 이미 중세시대 때 끝났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중세시대에 사람들이 살아서 종교를 가르치듯이 암흑의 시대를 만들고 있죠. 영어학습에 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은 무엇일까요? Forming hypothesis. 이게 가설이죠. Making prediction. 이게 예측입니다. 가설과 예측. 자, 가설을 형성하거나 예측을 한다는 것은 two important skill involved in scientific investigation. 두 개의 중요한 스킬이에요. 과학적 조사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스킬은 가설. 왜 가설을 하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예측하는 거죠? 당연히 이 가설이나 예측이나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러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그러고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엔 둘 다 추측인데요. 추측은 추측입니다. 네. 자, 그래서 테스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Hypothesis is a alternative explanation for observation or scientific problem that can be tested by further investigation. 가설이라는 것은 잠정적인 설명인데 이것은 관찰을 위한 또는 과학적 문제를 위한 해설이에요. 자, 뭐라고요? 잠정적이라는 말 쓰고 있죠. 아, 이건 잠정이 아니에요. 그냥 결과죠. 그럼 이건 테스트해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테스트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사로 테스트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In the 1950s, Colorado beetles were able to resist chemical insecticide. 예를 들어서 1950년대 콜로라도 비틀스라는 그 벌레가 저항할 수 있었어요. 화학 살충제에 대해서. A scientist 발음 좀 다시 할게요. Hypothesized the bacteria living in a beetle's environment were killing many beetles because otherwise the beetles would be found larger in numbers. 과학자들은 hypothesized예요. 가설을 세웠죠. 박테리아가 비틀즈가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아마도 많은 비틀즈를 죽이지 않았을까? 야, 이 원인이 박테리아겠지. 박테리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이제요. 않아요. 언어학습은 언어 습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과학적 연구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가 아닌가? 라고 추측 가설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비루스가 어떻게 아마도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게 발견됐을 건데 말이야. 가설 맞죠? A prediction is an expectation of what will be observed or what will happen and can be used to test hypotheses. 그럼 예측은 뭐냐? 예측은 이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대를 해보는 건데 관찰이 되지 않을까?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용될 수 있어요. 가설을요. 그러므로 Scientists predicted that he would find some bacteria in dead beetles when he examined them. 그래서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거죠. 그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박테리아를
죽은 비틀즈에서요. 이건 기대해 보는 거죠. 그럴 걸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검사했을 때 이러한 prediction은 was confirmed when bacteria called BT were discovered to have killed Colorado beetles and other insects. 이러한 예측은 결국 확인됐어요. 그 박테리아, BT라고 불리는 박테리아가 발견됐던 거죠. 얘가 뭐였던 거예요? 콜로라도 비틀즈를 또 다른 인섹트를 죽였던 놈이에요. 자,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걸 우린 가설 또는 예측이라고 합니다. 가설을 통해서 예측해서 실험을 해보는 거죠. 결국 가설을 잡고 그 다음 단계가 예측으로 실험을 해보는 관계죠. 실험해보는 관계. 그러나 여기 보고 있는 문법이나 단어 암기 같은 여는 발음은 가설도 없고 예측도 없어요. 그냥 팩트예요. 팩트 하면 좋은 말 같아서 좀 바꾸겠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1차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죠. 1차원적인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설득하기가 되게 힘들죠. 말 그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원시시대 사람들에게 박테리아 때문에 죽었습니다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친놈 취급했겠죠. 박테리아 때문에 죽었다고? 그건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문법이나 구문독해나 단어암기나 여는 발음 같이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면 그냥 설득당하지만 본질은 숨겨 있어요. 언어는 그렇게 학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영어 강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위치 닥터예요. 위치, 마녀 닥터, 마녀 의사. 위치 닥터라고 하죠? 마녀 의사라고 합니다. 우리말은 위치 닥터라고 하죠. 자, 이게 왜 마녀 의사입니까? 아프리카에 많습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고쳐지더라. 실제 눈에 보여주죠. 진짜 고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플라시보라는 건데 그런 플라시보 효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대로 보니까 1차원적으로 맞구나 생각하게 되죠. 이들은 위치 닥터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지 마세요.